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 을사년 해가 바뀌었는데 벌써 3일째 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칼럼을 읽는 것으로 또 중간중간에 코멘트하는 것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은 무한공항 대참사의 경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현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세력은 헌정 질서를 흔들며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력 다툼을 넘어 국가의 근본틀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무한공항 사고는 민주당의 지방 권력 카르텔과 지방 행정의 무능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로서 더욱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제주항공 2216편은 무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엔진이 폭발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장벽, 이퀄라이저라고 부릅니다. 콘크리트 장벽을 들이받으면서 동체가 폭발했다.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 단 2명만이 생존하는 참사였다. 사고 원인에는 조류 서식지 관리 부재,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활주로, 그리고 이 사고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 장벽 등이 있다. 이 모든 요소는 지역 이권 카르텔과 지방 행정적 패만의 산물로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참사임이 분명하다. 무한공항은 개항 초기부터 조류 서식지 문제와 활주로 길이 부족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특히 활주로 끝의 콘크리트 장벽은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주장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비극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는 민주당의 지방 권력 카르텔이 지역적 이해와 정치적 이익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 시기 지역 기반 권력을 강화하며 펼쳐진 무책임한 정책들은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들의 정책 집행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무한공항 사고는 민주당의 지방 권력 구조와 이권 카르텔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항공 안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더 큰 위기에 대한 경고이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이 붕괴된 사회는 결국 비효율과
많은 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유와 책임이 조화로운 헌정 질서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무한공항 참사는 그저 비극의 서곡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희생된 승객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또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제2의 무한공항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비극은 친중 성향의 민주당이 집권 후에 펼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경고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제 글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언론이 이 사고를 무한 항공사고라고 부르지 않고 제주 항공사고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 사고, 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은 활주로 끝단에 있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쉽게 그 구조물을 통과하여 멈추게 될 것이고 많은 승객들이 희생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도 다 그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당과 한국의 주류 언론 매체인 조중동은 무한 이 공항 활주로의 이 결정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사고의 이름조차 바꿔버리는, 즉 사고의 책임을 항공사, 제주항공사에 돌려버리는 그러한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비열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지금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을 잘합니다. 동물농장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1984년에 보면 당시 소련을 가정한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사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세아니아 전체주의 정부는 4가지 중요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진리부, 애정부, 평화부, 풍요부, 이렇게 4가지 그 부서를 두는데 그 이름은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랑이 나오고요, 평화가 나오고, 풍요가 나오고, 진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이 4가지 정부의 핵심 부서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부만 얘기하자면 진리부는 보도와 교육과 이념과 사상을 또한 역사 기술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진리부에서 하는 일은 역사 왜곡, 거짓 가짜 뉴스 생산, 거짓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세뇌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이 주된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소위 거짓과 기만과 선동이 주된 정보 활동인 이런 부서를 진리부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 소련, 지금의 중공, 또 북한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왜 이 무한 항공 혹은 무한 공항 참사 이야기의 결미에 이것을 왜 하냐 하면은요,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그 효과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통치자와 지배자들은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어떻게 사건을 왜곡시키고 은폐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참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항공의 여러 가지 시설 문제, 또 이 관제탑 직원의 어떤 그 철저한 대응책이 없었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 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지방 카르텔의 정체가 수면 위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사고의 관점을, 사고의 초점을 제주 항공에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의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무안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제주 항공이라는 말을 모든 주류 언론 매체와 그에 부안해동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와 모든 정치 담론에서 제주 공항 사고라고 명칭함으로써 이 사고는 단순한 비행기, 노후화된 비행기의 고장 사고로 사건의 그 진상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 오세아니아 정부가 진리부를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한 그러한 활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은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해외 나와 이민자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은 이러한 것을 좀 분명하게 비판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 하나가 얼마나 사고를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무안 항공 사고가 제주 항공 사고로 탈바꿈하는 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그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고 강조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다는 거죠. 조지 오웰의 1984년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가 진리부라는 부서를 두고 역사 왜곡, 거짓 뉴스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을 가스라이팅 한 거나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근본적으로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이 전체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더 깊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전히 연초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웠던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돌아갈수록 너무 우리가 우리 개인 생활까지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의 개인의 마땅히 저희들이 누려야 할 행복까지 그것에 의해서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라의 일, 국가의 일을 염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우리 개인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 이것도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줘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